4장. 셋째 아들 알료샤. 당시 그는 겨우 20살이었다. 그의 형 이반은 24살, 이복형 드미뜨리는 28살이었다. 우선 그 청년 알료샤는 결코 광신도가 아니며 내 판단으로는 적어도 신비주의자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나의 의견을 미리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는 단지 풋내기 박애주의자에 지나지 않았고, 만일 그가 수도자의 길에 전념했다면 그것은 당시 그 길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일한 것이었으며, 사악한 세속의 암흑으로부터 사랑의 정신을 밝히는 광명으로 인도할 이상적인 출구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유일하게 그 길에서 가슴 저미는 감동을 느꼈던 것은 거기에서 당시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수도사인 장로 조시마를 만났기 때문이다. 장로는 억누를 길 없는 뜨거운 첫사랑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갓난아이 때부터 매우 불가사의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환기에 둔 바 있으나 다시 한번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는 겨우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으나 그 후 평생에 걸쳐 마치 정말로 어머니께서 살아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어머니의 얼굴과 그 부드러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억들은 훨씬 더 어린 나이, 그러니까 2살 때부터도 기억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치 모든 것이 묻혀버린 어둠 속에서 솟는 빗줄기처럼, 혹은 형상을 알 수 없이 발기발기 찢긴 커다란 그림 조각들처럼 한평생 뇌리에 남아있게 된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느 조용한 여름 저녁, 활짝 열어젖힌 창문, 비스듬히 흘러드는 저녁 햇살, 비스듬한 햇살이 무엇보다 선명히 기억되었는데 그 햇살을 기억했다. 방 안 한 구석에는 성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타오르는 램프가 놓여 있었으며, 성상 앞에는 자신을 2팔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마치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하는 듯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며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으스러지도록 힘껏 부둥켜 안은 채 성모에게 기도를 드렸고, 마치 성모의 보호 아래 두려는 듯 성상을 향해 자신을 받쳐든 2 손을 치켜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유머가 달려들어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빼앗아 갔다. 바로 그 장면인 것이다. 알료샤는 그 순간의 어머니 얼굴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극도의 흥분에 달해 있었지만 자신의 기억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그는 감정 표출에 소극적이었으며 말수도 적었지만 그것은 불신감이나 소심한 성격 혹은 우물한 대인기피증 때문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원인, 즉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나 그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고민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해버리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으나 누구한테도 어수룩하다거나 단순한 위인으로 평가받은 적은 없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었고 무슨 일에 대해서든 남을 비난할 마음도 없었으며 또 실제로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일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종종 심한 비애에 잠길지언정 결코 남을 책망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그에게 충격을 줄 수 없었는데 그 점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살 때 추악한 음란의 소굴과 같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순결하고 순진한 그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조금도 경멸하거나 책망하는 기색 없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곤 했다. 한때 남의 집 식객 생활을 했었기에 남달리 모욕에 민감하고 예민했던 아버지는 처음에는 신임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나를 무척 원망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술기운으로 감정에 북받쳐 눈물까지 뿌리면서 그를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마치 그 아들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랑했으며 누구도 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듯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점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은인이자 양육자인 예핀 페트로비치 볼레노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를 마치 친자식처럼 여길 만큼 한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갔으므로 어린애가 아양을 떨어 사랑을 받으려는 계산된 교활함이나 간특한 술책 혹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려는 수완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내부에, 아니 그 천성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불신감, 때로는 멸시와 증오심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에 속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그는 마치 고립되기라도 한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어려서부터 한쪽 구석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친구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 그는 장난을 치거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그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무뚝뚝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얌전하고 밝은 성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동갑내기들 사이에서 그는 결코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소년들은 그가 자신의 대담성을 전혀 뽐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양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욕을 가슴속에 새겨두지 않았다. 간혹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잠시 후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뢰감이 넘치는 밝은 표정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대에게 대답을 하거나 먼저 말을 걸곤 했다. 그때 그는 모욕을 어쩌다 잊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용서했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면이 아이들을 굴복시키고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놀림감이 되는 단 하나의 유별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 섞인 조롱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재미를 주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보기 드물 정도로 병적인 수치심과 결벽증이었다. 그는 여자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대화를 얌전히 듣고 있질 못했다. 이 특정한 표현과 대화는 불행히도 어느 학교에서나 근절되기 힘든 것이었다.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들은 마음도 정신도 아직 순수하지만
교실에서 저희들끼리는 혈기왕성한 군인들조차 잘 입에 담지 않는 사건이나 장면, 유형들에 대한 소문을 거침없이 떠벌리고 싶어한다. 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인들과 상류층 집안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은 도덕적 타락과 관계가 없으며 비록 냉소적인 면이 있긴 해도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그것을 흔히 모방할 가치가 있는 섬세하고 예리하고 젊은이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소년들은 재빨리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는 알료시카 까라마조프를 쳐다보며 종종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강제로 그의 손을 귀에서 떼어놓고는 귀에 대고 음담패설을 떠들어대곤 했다. 그러면 그는 손을 뿌리치고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감쌌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한마디 욕설도 퍼붓지 않으며 묵묵히 모욕을 감수했다. 결국 소년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계집애라고 놀려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그는 전 학년에 걸쳐 언제나 우등생에 속했지만 1등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